이제부터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가 이런 클래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객체화 시키는 것까지 했었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얘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지도 이렇게 불러왔으면 그 이미지들도 이제 조건별로 움직여야겠죠. 얘가 지금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방향키라던가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움직이는 게 이제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정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파이게임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거를 사용할 거라서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저는 이제 많은 키가 있지만 그 중에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그 게임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면에 보면요. 400에 900 정도로 실제 크게 이 정도 되나?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이쪽에 이제 우리 비행선이 나옵니다. 이쪽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왼쪽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오른쪽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죠. 논리는 사실 이게 답니다. 얘는 이제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에 놓을 거고요. 그 다음 X좌표, 지금 Y좌표를 계산해서 우리가 이쪽에 놨죠. 그 다음 얘를 움직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 미사일 같은 거 어떤 투사체가 이제 발사가 되겠죠. 이렇게 얘는 스페이스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비행선 기준 가운데에서 나올 거예요. 뭐 갑자기 얘가 여기가 아니라 막 여기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왼쪽에 있으면 이 투사체도 똑같이 왼쪽으로 주인공이 왼쪽이 아니라 자 투사체가 이렇게 있다 쳐볼게요. 가운데 자 이렇게 있으면 주인공이랑 같이 얘도 왔다 갔다 거려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얘를 중심으로 주인공 중심으로 그 다음 적들도 있겠죠. 당연히 적들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 적들은 이제 제가 키보드로 조작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떨어질 겁니다. 랜덤하게. 그 다음 이 적들이 나타나는 기준도 여기 위쪽에 돼야지 갑자기 막 여기서 나온다던가 여기서 나온다던가 이렇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제 정리하면은 요게 다예요. 이제 뭐 스코어 같은 거나 목숨 같은 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이제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요걸로 만들고 있죠. 오브젝트 클래스로 뭔가를 만들면 이런 함수는 자동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함수 있죠. 함수는 클래스 안에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거를 일단 넣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여기 안쪽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실행을 했는데 어떤 막 분명 여기 함수 있는데 이런 함수 없다고 막 말하던가 그런 경우는 함수가 들어가진 않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함수 보면은 완전 자동 실행은 init이죠, init. 그렇죠? 나머지는 한 번씩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고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놨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png면은 알파가 실행되고 jpg면은 밑에 알파 없이 실행되고 그 다음 사이즈 가져오고 그리고 change size 하면은 이제 요 가져온 이미지 내가 인자로 넘겨줘가지고 매개 변수를 받아서 다시 사이즈 조정하고 또 다시 사이즈 가져오고 쇼는 보여주는 거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해당 이미지와 관련된 걸 다 넣어놨기 때문에 스페이스 10 변수로서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스페이스 10점 add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다른 이미지들도 이거를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할 겁니다. 근데 다른 걸 먼저 하기 전에 얘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밑에 내려보시면
좀 서론이 길었는데 입력장치의 감지 있죠. 4-2번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얘가 종료 버튼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할 거는 왼쪽이나 오른쪽을 감지를 해야 되거든요. 나 감지가 됐다. 그러면 이제 키보드 눌렀다.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변화가 있으면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 업데이트까지 또 다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4-2 여기 이 단계에서 이 파일 게임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자동으로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이벤트인지 우리가 정해주면 됩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시면 이벤트 함수 있죠? 이벤트 요거. 이벤트 변수. 그 다음 그 이벤트 .get을 통해서 지금 포문으로 계속 하나씩 가져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이거를요. 프린트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event. 자, 이벤트를 놓고 컨트롤 엔터. 이거 쓸데없는 거 쳐줄게요. 자, 컨트롤 엔터 하면은 이런 게 쭉 뜹니다.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시면 뭐가 많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뭔가 더 이상 안 생기는데 이 화면을 켜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인다던가 어떤 키를 누른다던가 하면은 이 스크롤이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뜨죠? 자, 이게 뭐냐면 얘가 우리 마우스의 감지 같은 걸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좌표를 어디서 움직였고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것들이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벤트를 계속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만 돌 때마다. 자, 저 잠깐 멈추고 다시 키겠습니다. 그 다음 왼쪽 오른쪽 눌러볼게요. 자, 껐다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눌렀는데 여기 보시면 자, 키 다운이랑 키 업이 있어요. 키 다운은 여러분이 키보드를 눌렀을 때를 감지하는 거고 키 업은 뗐을 때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누르고 떼고 그다음 오른쪽 누르고 떼고 이런 걸 다 감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써져 있죠? 마우스 모션이라고.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는 걸 감지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좌표가 몇에서 몇으로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이죠. 출력을 해보면 이 정보들이 사실 세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뭐 아무튼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4-2로 오셔가지고 요거 if문 있죠? if문을 복사하겠습니다. 여기 이거요. 복사해서 밑에다 넣을게요. 그 다음 이벤트.type 중에서 파이게임.key 다운. 자,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대문자를 쓰세요. 파이게임.key 다운. 그 다음 이거 대문자로 쓰라고 해도 꼭 소문자로 쓰시는 분 계십니다. 대문자로 고치세요 이거. 자, 이벤트.type.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이벤트 같은 거 봤죠? 마우스 모션이라던가 키다운, 키업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키다운이면은 키다운이면은 이제 안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if문을 하나 더 걸어줄 겁니다. 자, 키다운이면서 이벤트.키가 그 키가 눌린 키가 파일게임.키 언더바 레프트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키가 이렇게 있잖아요.
대충 방향키라 해보고. 자, 이렇게 있죠? 근데 키를 눌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왼쪽 키를 눌렀다. 이걸 감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키를 눌렀으면 어느 쪽인지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왼쪽인지 뭐 오른쪽인지. 그쵸? 근데 이제 키가 눌렀을 때 드디어 왼쪽으로 갈 건데 여러분 왼쪽으로 보내는 거는 얘를 좌표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하나 복사하고 붙여놓고 self.move라는 걸 하나 만들어줄 겁니다. 자, init 함수 안에 저는 self.move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얘도 초기화 시켜줘야겠죠. 자, 스페이스 10.move는 5라고 하겠습니다. 5. 얘는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우리가 FPS를 60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1초의 Y문이 60번 돌 거고 이 5는 픽셀 단위로 움직입니다. 5픽셀. 그래서 60분에 1초마다 5픽셀씩 이동을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거를 값을 더 크게 설정을 하면은 얘는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한 5 정도로 우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내려오셔서 자, 그래서 이제 화면 기준으로 왼쪽 키다운이 됐다. 그러면 이 화면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줘야겠죠? 그럴 땐 스페이스 10 자, 이렇게 썼나요? 스페이스 10 점 x 자, 왼쪽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로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모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똑같이 이거 두 줄 복사해서 밑에다 키 레프트가 있으면 키 라이트도 있겠죠. 라이트는 이제 플러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줄 잘 보세요. 폼은 안에, 폼은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죠. 폼은 이쪽에 있고요. if은 두 개 있습니다. 처음에 퀴 이거 종료하는 거랑 밑에 키다운 하는 거. 키다운. 그다음 그 안쪽에 if은 또 있죠. 들여쓰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얘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돼요. 두 번. 근데 while모까지 총 세 번이겠죠. 이거 잘 맞추세요. 키다운 요거 세미콜론만 잘 세주면 돼요. 아니 이 콜론만 잘 세주면 돼요. 콜론만. 이게 몇 개인지. 그래서 키 다운일 때 만약에 왼쪽이면은 마이너스 좌표로 오른쪽이면은 플러스 좌표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 거죠. 얼만큼? move만큼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move를 5로 설정해놨죠. 물론 이거는 나중에 너무 느리다 싶으면은 바꿀 겁니다. 고정값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끄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시. 그러면 한번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보세요.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신 분들은 코드 한번 보세요. 코드가 제대로 써져 있는지. 자, 4-2 입력장치에 감지해서 폼은 돌면서 이벤트 점 가져오고 있죠. 이벤트를. 가져오는 동시에 타입이 퀴시면 종료하는 거고 그 다음 이벤트 점 타입이 키 다운일 때
근데 키 다운이면서 레프트일 때는 마이너스로, 라이트일 때는 플러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잘 움직이고 있죠? 잘 되시나요? 자, 정리하면은 제가 추가해준 거는 이제 서론만 좀 길었을 뿐이지 사실 이닛에 셀프점 무브 하나 추가해줬고요. 그 다음 이제 오브젝트로서 요거 무브 설정해줬고요. 그 다음 요거 추가한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게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가 된다. 잘 되시나요? 자,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부자연스럽죠? 이게 너무 뚝뚝 끊기죠?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얘는 키 다운만 판별을 하고 있거든요. 키 다운. 그러니까 키 다운이 있으면 이제 누른 거겠죠? 근데 뗐을 때 키 업을 아직 판별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선 이상한 점 첫 번째. 자, 키 다운일 때만 눌러서 너무 뚝뚝 끊긴다. 이게 움직이기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저는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잘 보세요. 네, 뒤에 분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을 잠깐만 한번 고쳐볼게요. 400에 500 정도로. 자, 저만 고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치지 마세요. 자, 보시면 얘 있죠? 얘. 잘 보이시죠? 제가 왼쪽으로 좀 더 가볼게요. 더 가볼게요. 자, 원래 같았으면은 이게 여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가요? 점점 더 가고 있죠. 얘가 이렇게 벗어나는 게 이상합니다. 여기 어딘가가 있겠죠? 여기 한 어디쯤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지금 문제는 키 다운일 때만 움직이는 거. 왜냐? 키 업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화면 벗어나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이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코드를 수정을 해야겠죠? 지금 다시 말하면요. 이 무브 쪽이 뗀 상태에서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키를 누를 때 뿐만 아니라 뗀 상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선 여기까지 코드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키를 빼기 전까지 제가 여기까지의 코드를 콜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임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임시로. 저는 우선 요거를 다시 900으로 고치겠습니다. 500은 너무 작으니까 뒤에 분들 안 보이실까봐 보여드린 거예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쳐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혹시 못 짜신 코드, 못 짜신 분들 이제 현재 코드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딱 요거까지 됐어요. 요거까지 못하신 분들은 저 코드 보고 이제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만 하시면 돼요. 화면 벗어나는 건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요것만 한번 고쳐보실게요. 우선은 키다운 했었던 if문 있죠? 요거. 자, 얘가 지금 키다운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여기를 좀 고쳐야겠죠? 이거 키다운 그대로 다 복사해서 이렇게 밑에다가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키업이라고 할게요. 키업. 쉽죠? 키다운이 있으면 당연히 키업도 있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줄 잘 맞춰주세요. 지금 키다운이랑 키업은 홈은 바로 밑에 있고요. 다음 요런 거 키 레프트, 키 라이트 이런 거 있죠? 얘는 키다운 안쪽에 있습니다. 잘 맞춰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if 말고 if로 하면은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키업으로 한 다음에 만약에 레프트가 눌렸다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페이스 시 무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 말고 조금 보기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레프트는 키다운부터 지워볼게요. 레프트 무브 라는 걸 하나 만들고 true로 줄게요. 다음 라이트는 라이트 무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멈춰야 되니까 레프트 무브가 펄스. 다음 이때는 라이트 무브가 펄스. 이렇게. 자, 근데 얘네들을 쓰려면 당연히 이런 변수가 있어야겠죠? 자, 위쪽으로 가서 이 move 있죠? 스페이스 시 move 이쪽에다가 left move랑 펄스를 둘 거고요. 그 다음 right move. 자, 스페이스 시 밑에 있습니다. 라인은 저는 44, 45 이렇게 썼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다시 키가 안 눌릴 때는 이제 펄스고요. 키를 누르면은 다시 이렇게 true를 바꿔주는 거죠. 상황을 가정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가 true면은 계속 이동을 하겠죠? 난 키가 왼쪽으로 누르면 이런 조건문을 지르는데 이제 키가 떨어지지 않는 한 이게 계속 true로 있겠다. 난 키가 떨어지는 걸 인식해야지 이제 펄스를 바뀌는 거니까 이제 키 업이 됐을 때는 키를 뗐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는 펄스를 바꿔주는 거죠. 자, 그리고 K 변수는 뭐 지금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감지를 했죠? 요거까지는 감지를 한 거고요. 감지를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겠죠? 아까는 감지하면서 변화까지 갖춰줬는데 이제는 감지 따로 변화 따로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프트 무브가 true다 라고 하면은 스페이스 shift x 마이너스 아까 그거 써주는 거예요. 스페이스 shift
점 move. 다음 그대로 복사해서 elif right move가 이제 x가 플러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게 포트가 여기가 좀 더 잘 보이시죠? 그래서 변화는 레프트 무브가 이제 true일 때는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라이트 무브가 true일 때는 계속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다시 껐다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뒤에 분도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Y축을 그냥 조금 올려버릴게요. 화면 사이즈 조정 말고 알겠죠? Y축을 2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올려야겠네요. 500 정도로 할게요. 500 정도. 자, 이거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지금 뗐다 눌렀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쭉 누르고 있고 쭉 누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왜냐? 이제 키보드를 뗄 때만 펄스가 될 테니까.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나 이거 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하시면 여기 스페이스 10점 무브 정해둔 데 있죠? 요거를 한 20 정도로 하시면 엄청나게 빠를 거예요. 자, 이거 껐다가 다시 키면은 어떤가요? 거의 빛의 속도죠. 그래서 너무 느리다 싶으면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딱 5 정도가 적당한 것 같네요. 20은 너무 빠르고 이렇게 적당하죠. 자, 근데 이제 움직이는 것까지는 성공. 여기까지 했어요. 제한을 둬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명색의 주인공인데 얘가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한을 둘 건데 지금 한 거는 이동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동까지요. 자, 잘 보세요. 근데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얘가 한 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미지가. 요 정도 된다고 쳤을 때 이쪽은 이제 이쪽 면은 딱 여기까지만 갈 수 있고 그 다음 이쪽 면은 딱 여기까지만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얘는 X축, Y축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X, 이제 Y, 뭐 이런 식으로. 무만큼. 자, 여러분, 스페이스십 X좌표의 기준점은요, 항상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 쳤을 때 왼쪽 상단입니다. 왼쪽 상단. 이렇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뭐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맨 처음에 이미지 불러왔을 때 0,0으로 불러왔었죠? 그때 이미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0,0이라는 거니까 0 이전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끔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원래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내리기 위해서 X축 이렇게 조정해 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해줘야겠죠? 자, 조정하는 거는 여기 4-3 트루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이 스페이스 10.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다시 어디로? 스페이스 10.x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에서는 이쪽이 0인데 이쪽이 이제 0이에요. 이쪽이 딱 붙는 쪽이.
근데 요거를 넘어가려고 한다. 크보다 왠지 크거나 작거나, 네,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해줬죠. 작아지면 또는 0과 같아지면은 아예 그냥 0으로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이너스 축으로 못 가게. 지금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축이죠. 마이너스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거보다 0보다 더 작아지면 그냥 아예 다시 0으로 고정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한을 한 겁니다. 제한을. 자, 요렇게 if은 고쳐주고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왼쪽으로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얘가 안 갑니다.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딱 0에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0 이하로 가면은 뭐다? 이제 아예 0으로 바꿔주는 거죠. 좌표값을.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 두 줄을 통해서요. 그 다음 오른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왼쪽은 막았지만 오른쪽은 여전히 지나가고 있죠. 자, 근데 오른쪽 조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플러스로 됐으니까 얘를 반대로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 0이 아니라 이제 화면의 사이즈를 가져야 됩니다. 화면의 사이즈는 우리가 처음에 여기다 정해줬죠? 요거 0번, 1번 이게 X축, Y축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0번 거 가져오면 되겠죠? 그 다음 사이즈를 다시 요렇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X축 이거 왼쪽으로 가는 것도 0으로 맞춰줬으니까 사이즈를 넘어갔을 때 사이즈로 다시 고쳐주면 되겠지 해서 해봅니다. 어떤가요? 없어졌죠? 근데 사실 여러분 얘가 아까보다는 덜 나가는 건 맞아요. 아예 사이즈만큼만 나도 다시 바꾸겠다 라고 했죠. 근데 얘는 이 0처럼 똑같이 해주면 안 되고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미지의 좌표값은 항상 이 기준점이 왼쪽 상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러면 아까 전에는 얘가 여기까지 막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얘가 어딨냐면 한 요쪽쯤에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왜냐? 기준점이 여기니까요. 이쪽에 딱 걸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이미지만큼 좀 더 빼줘야겠죠. 얘는 오른쪽 여기 쪽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로 왼쪽으로 나오긴 해요. 나오고 있죠? 더 이상 가진 않습니다. 딱 여기서 걸리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사이즈만큼이 아니라 사이즈에서 이미지만큼은 좀 더 빼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스페이스 G 점 사이즈 X 이게 이미지의 X축이잖아요. 요만큼은 더 빼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실행했을 때 코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오른쪽도 왼쪽도 다 못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당 객체의 사이즈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 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졌어요. 속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취향껏 맞춰가면서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움직이면서 어떤 투사체를 발사를 할 겁니다. 이미지는 또 가져올 거예요. 물론 나중에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다 되셨으면은 이제 그걸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얘한테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고 싶거든요. 아니면 어떤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무기 같은 걸 발사를 하고 싶은데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지금 키다운 키업 보면은 왼쪽 오른쪽 키가 눌렸는지 떼졌는지를 판단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키 다운인데 레프트 라이트일 때, 또 키 업인데 레프트 라이트일 때 이렇게 판별하고 있죠. 얘는 에리프로 묶어줄게요. 자, 라이트는 에리프. 그 다음 이거를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에리프로 또 묶어줄게요. 근데 이번에는 키 스페이스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도 키 스페이스 이렇게. 그 다음 스페이스 무브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스페이스 무브. 얘도 스페이스 무브. 얘는 false. 자, 저는 에리프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 요거 추가해줬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무브라는 것도 위에다 만들어줄게요. 라이트 무브 밑에다 스페이스 무브. 요거 변수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4-3에도 해줘야 되는데 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력에 따른 변화가 먼저예요. 그 다음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먼저고 얘는요. 시간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입력에 따른 변화라 함은 만약에 제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어요.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 잘 보세요. 어떤 투사체를 발사하겠다는 거니까 우선 입력에 따른 변화 투사체가 먼저 생겨야겠죠. 그리고 얘가 생기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생기고 나서 올라가야 됩니다. 적은 내려올 테니까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키를 눌렀을 때 입력에 따른 변화를 감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하면 얘가 생기고 나서 움직이는 걸 말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눌렀을 때 나가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투자체를 조정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임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투자체는 이렇게 발사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스페이스바 눌렀어요. 그럼 요게 입력에 따른 변화 첫 번째. 그 다음 나가는 게 시간에 따른 변화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번, 2번. 자, 그래서 얘는 약간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줄게요. 여기 밑에다가 if 스페이스 move가 true면은 미사일 오브젝트. 근데 왜 여기다 만들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게임이 시작됐어요. 게임이 시작됐는데 제가 스페이스바를 한 번도 안 눌렀어요. 그러면 이 투사체가 나온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한 번도 안 눌렀으면 이 투사체는 나오지 않는 게 맞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스페이스 무브가 true일 때만 지금 객체를 생성하고 있죠? 이게 맞다는 거예요. 눌렀을 때만 이게 나오는 게 정상이니까. 안 누르는데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쵸? 갑자기 뭐 스페이스바 누르지도 않는데 뜬금없이 미사일 나와가지고 쏘는 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눌러야지 생기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 위로 가보실게요. 위로 가서 우리 스페이스 십 만들었던 거 있죠?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대로 다. 오브젝트까지 뭐 복사 됩니다. 다시 고쳐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복사해서 다시 밑으로 여기 미사일 오브젝트 붙여 넣겠습니다. 정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스페이스 십이 아니라 이제 미사일이니까 요거 고쳐주시고 자, 그 다음 요거까지 우선 해보실게요. 스페이스 12 이제 true일 때 아니 스페이스 무브가 true일 때 미사일 오브젝트 만들고 add 이미지하고 change 사이즈하고 x좌표 y좌표 move 정해주고 이렇게 다 되셨을까요? 되셨으면은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미사일 png 찾아보겠습니다. 미사일 아니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비슷한 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것도 요거 저는 이제 우주선으로 했지만 우주선 아니어도 돼요. 어떤 분은 이제 고양이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적당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웬만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딱 맞는 게 좋습니다. 이름 저장. 얘를 한번 해볼까요? 저장. 이미지를 파일 저장. 얘는 안 되고. 적당한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네. 적당한 게 없네요. 요거. 자, 저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미사일.png라고 저장할게요. 자, 이제 같은 폴더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는 폴더에 missi 미사일.png라 저장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했던 파이게임 폴더 안에 미사일 png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경로는 우주선이랑 똑같으니까 이것만 살짝 붙여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얘는 조금 더 작아야 될 것 같아서 한 30에 30에 20에 30? 얘는 좀 더 길어야 되니까 20에 30?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이건 또 보면서 조정하면 되니까요. 다음 X좌표랑 여러분 Y좌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정말 쉽게 말해서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사일이 여기에 생겨야 돼, 맞죠? 여기 생기는 게 여기 생기면 안 되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만약에 제가 이동을 해요.
얘가 막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또 얘도 똑같이 움직여서 여기서 발사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좌표 고정이 좀 필요합니다. 좌표 고정은 우주선의 X좌표, Y좌표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쉬운 Y좌표를 한번 해볼게요. Y좌표. Y좌표 먼저 보면은 스페이스십.Y 마이너스 미사일 점 사이즈 Y 이만큼 빼줘야겠죠. 우리는 Y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이즈 Y는 알아서 구해올 거예요. 자, 만약에 그냥 스페이스십.Y로 해버리면은 우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미사일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미사일 점 사이즈 Y만큼 빼준다면 얘가 이렇게 딱 붙어서 나오겠죠. 그쵸? 이미지만큼 빼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띄워볼게요. 한 이 정도로. 마이너스 10 정도 더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우주선이 이렇게 있으면 한 이 정도. 정확히 말하면 아직 X좌표는 안 그려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저는 이제 잘 보시면 우주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미사일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이제 얘를 가운데로 보내고 싶습니다. 가운데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우선은 라운드 함수를 감싸주시고 스페이스십.x 플러스 스페이스십.사이즈 x 나누기 2 나누기가 들어가서 이게 반절이 딱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라운드로 감싸준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일단 기준은 스페이스십의 x예요. 얘가 이제 우주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주선이에요. 자, 우주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얘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스페이스 10.x는 해주고 사이즈 x 나누기 2는 왜 했냐? 자, 사이즈 x라고 하면 이쪽이죠, 이쪽. 나누기 2 하면은 딱 반절이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가운데로 보내게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이즈 x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미사일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약간 우편향돼서 이렇게. 그쵸? 그래서 또 이 우주선 반만큼을 여기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계산해 볼게요. 나누기 2 빼기 미사일 점 사이즈 x 나누기 2 요거까지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선의 반, 그 다음 미사일의 반 하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데로. 그러니까 정중앙으로 맞추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막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중앙으로 맞추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의 반만큼인지만 잘 계산해주면 됩니다. 누구의 반만큼인지만. 다음 속도는 5는 너무 느릴 것 같고 13? 1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주선보다는 빠르겠죠? 그 다음 이 만든 미사일 객체를 보여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보여주는 건 보여주는 건데 이 미사일이 얼마 동안 살아있을 거냐 얘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미사일을 쏘고 싶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게임을 켜요. 이렇게 키고 스페이스바를 눌렀어요. 그럼 미사일이 죄송해요. 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아마 지금 여기서는요, 제가 두 번째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미사일 가고 있어요. 자, 하나 먼저 썼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써요. 그러면 여기 거에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앞으로 계속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는 가던 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도중에 또 하나를 또 발사를 합니다. 그럼 얘는 없어지고 얘가 또 발사되고 또 하나 발사되면 또 얘 없어지고 또 발사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얘 하나잖아요. 그쵸? 지금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 여기 가던 거 쭉 가고 또 새로운 거 발사하면 또 가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실행해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자 지금으로서는 아직 안 그렸기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리스트에다가 넣을 겁니다. 리스트에다가 스페이스 무브 위쪽에 미사일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무브하고 미사일 리스트 점 어펜드 미사일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왜냐? 세팅은 위에서 다 했죠? 그러니까 리스트 하나 만들고 여기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객체 하나 만들어서 세팅한 다음에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사일들은 리스트에 담기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뭐냐? 스페이스 무브가 트루가 됐을 때 생성하는 것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생성하면은 하나씩 담고 있고 왜 담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를 때마다 그러니까 가던 거는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던 거는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 또 가는데 발사했어요. 근데 또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요게 누를 때마다 얘는 없어지고 또 얘 가고 있으면은 또 눌렀을 때 또 얘는 없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하나씩만 생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리스트에 담는 겁니다. 리스트에. 그리고 담았으면 이동시켜야겠죠. 자, 이제 이동시키고 나서 이제 이동시키는 것까지 했는데 여기 바꿔줬죠. move 줄일 때 뭐 걸실 때. 자, 그 다음 추가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리스트 안에 있는 걸 꺼내서 써야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홈은 I in range len 미사일 리스트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펜드 밑에에요. 그 다음 미사일 리스트 I 자 이렇게 하면은 미사일 리스트 길이만큼 반복을 하겠죠. 만약 3개면 3번 반복하는 그런 반복문입니다. 그 다음 요소를 빼다 쓰는 거예요. i가 0이면 첫 번째 미사일, 1이면 두 번째 미사일, 3이면 이제 세 번째 미사일, 2면 세 번째 미사일 이렇게 되겠죠. 미사일 개수가 몇 개든 간에 뭐 표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사일 리스트에 이렇게 하나씩 넣고 호문을 통해서 꺼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려줘야겠죠? 근데 그려주기 전에 자동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아까 말한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 요걸 해준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m.y m.move y좌표를 빼준다면은 m.move가 되겠죠. 자, m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그냥 변수입니다. 변수. 첫 번째 미사일을 가져왔다면 이제 m은 첫 번째 요소가 될 거고 당연히 y좌표가 있겠죠. 그리고 안에 move가 있겠죠. 요거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씩. 리스트에서 꺼내서 그걸 m에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리스트에 넣는 거고 여기서는 리스트에서 꺼내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꽤 많죠? 아까 전에 우리가 화면 밖에 못 나가게 조정을 해줬었죠. 그쵸? 얘 지금 못 나가게 조정해놨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게임마다 다른데 화면 위로 갔을 때 자, 미사일이 이쪽에 갔을 때 터져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한대로 계속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 미사일이 뭐 적이랑 부딪혔을 때 소멸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 나갔을 때는 없앤다던가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제한은 딱히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만약에 뭐 미사일이 이때 걸렸을 때 갑자기 멈춘다 이런 건 안 할게요. 대신에 화면 밖으로 나갔을 때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데 제가 스페이스바를 100번 눌렀어요. 그럼 미사일이 100개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누를 때마다 하나씩 생성해서 리스트에 넣고 그 다음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계속 이동을 할 텐데 만약에 이 미사일이 적이 내려오는 도중에 한 번도 적을 못 맞췄어요. 충돌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100개가요 쭉 나가겠죠. 그렇죠? 저는 딱히 제한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사일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화면 밖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 100개 모두가. 그리고 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임을 끄기 전까지. 그럼 얘는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고 이 게임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사일의 사라진 위치를 계속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0,0이었다가 뭐 마이너스까지 가겠죠 계속.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결국 메모리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쓸데없이 잡아먹기 때문에 저는 자 화면 밖에 나간 미사일은 아예 없애줄 겁니다. 객체를 소멸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밖에 나가는 이 순간을 포착을 해서 이 조건이 맞다. 화면 밖으로 나갔다. 라고 했을 때 미사일을 아예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낭비가, 아니, 메모리 낭비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미사일 위치 계산해서 뭐 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그쵸? 쓸데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폼은 위에다가 delete 리스트 하나 만들고 근데 이 안쪽에서 계산해 주는 거죠. 만약에 m.y가 m.y가 자 마이너스 m.size y 라면 delete list append m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화면 밖으로 나가는 애가 있다 하면은 딜리트 리스트에서 이제 어펜드를 해주는데, 어펜드를 함과 동시에 아니 적지 마세요. 자, 미사 리스트 이제 I. 자, 딜리트를 이런 녀석이 있으면 I 번째 지우겠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포문을 돌고 있는 와중에 예를 들어 잘 보세요. 이게 여기서 왜 딜리트를 바로 안 했냐면, 왜 딜리트 리스트를 만들었냐면, 자,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의아해하실 게,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되면은, 그러니까 이 화면 밖으로 나간 게 포착이 됐을 때 바로 지우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근데 딜리트 리스트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어펜드를 따로 하는 거지?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포문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 미사일 리스트 담기겠죠? 그쵸? 만약에 이 미사일 리스트에 여러분 미사일이 3개예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면은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미사일 리스트입니다. 자, 미사일 리스트 안에 0, 1, 2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돌다가 이 폼을 돌다가 제가 1번을 없앴어요. 그럼 얘가 2까지는 못 갑니다. 2까지. 그러니까 분명 폼은 0, 1, 2로 시작을 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지워버리네요.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러면 0, 1, 2까지 못 가요. 1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또 다시 0, 1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해되실까요? 더 이상 미사일 리스트의 길이는 3이 아닐 테니까 얘가 0, 1 이렇게밖에 못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초반의 길이를 3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딜리트를 함으로써 여기 있죠 이걸 여기다 해버리면은 더 이상 길이가 3이 아니게 돼버리면서 이 포문이 도는 동안에 조건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삭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딜리트 리스트라는 걸 하나 만드는 겁니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삭제할 애들을. 그리고 밑에서 또 다른 폼을 돌면서 d in 딜리트 리스트를 돌면서 d 미사일 리스트 d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폼은 안에서 삭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렌이 자 방금 말했듯이 이 렌이 이렇게 처음에 3으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반복문 돌면서 갑자기 if문에서 여기서 딜리트를 해버린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길이가 3이 아니게 된다 라는 거죠. 1번 지우면 0일 2까지는 가야 되는데 얘까지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덱싱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 역순으로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역순으로. 예를 들어 지우는 게 있어요. 자, 왜 역순으로 지워야 되냐? 만약에 이대로 지우면 또다시 인덱싱 문제가 생기는데 012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자, 처음에 미사일 리스트에 0번, 1번, 2번 이렇게 미사일이 들어옵니다. 그걸 이제 반복문으로 지워요.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지우면요. 얘는 나중에 0번이랑 1번이 지워졌을 때 더 이상 또 2번이 아니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반대로 자, 이건 딜리트 리스트입니다. 012 이제 지워질 애들이 하나씩 들어오겠죠? 여기서 지우는 게 아니라 얘부터 지우는 거예요. 얘부터.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자, 얘는 이제 순서대로 지우는 게 맞는데 얘는 중간에 어떤 게 지워질지 모르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삭제될 애들이잖아요. 삭제될 애들을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0번 삭제, 그 다음 1번 삭제, 2번 삭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순서를 가는 게 아니라 2번부터 삭제하고 1번부터 삭제하고 이렇게 삭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자, 0을 지웠을 때 이제 순서를 지웁니다. 0 지우면 2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얘가 0, 1, 2인데? 안 되겠죠? 0 지운 순간 바로 얘가 0, 1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2번부터 지운다고 해서 0번 인덱스가 0번 인덱스가 아니게 되나요? 여전히 0이죠? 이 하나만 지워도 0은 여전히 0이에요. 1은 여전히 1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이제 0번 지웠을 땐 얘가 다시 0, 1, 또 1번 지웠을 땐 얘는 0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 인덱스는 더 이상 모르게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반대부터 지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delete list 점 리버스를 한번 해야 됩니다. 리버스는 이제 말 그대로 반전이죠, 반전. 리버스를 한번 해줘야 된다. 이게 리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놓은 다음에 지우는 거죠. 그래서 2번부터 지운다고 하면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걸 다 한 다음에 그리는 작업을 하면은 그리는 것도 여러 개니까 폼은 돌려가면서 그려야 됩니다. in 미사일 리스트에서 n.show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이시나요? 10은 좀 너무한 것 같고 미사일은 적당한 것 같은데 미사일 사이즈만 조금 조정해 줄게요. 한 15에 20에 한 35 정도? 20에 35 정도. 그리고 마이너스 10은 좀 넘어있으니까 5. 자, 요렇게 하면은 다시 실행했을 때 요렇게 생깁니다. 자, 순간 포착. 자, 보이시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을 때 캡처를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요런 식으로 딱 미사일 정중앙에서 나오죠? 조금 큰 것 같네요. 이 우주선을 조금만 더 키울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한 80 정도로 키우고 좀 커졌죠? 네, 이제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꺼내서 그리는 것까지 했죠? 근데 미사일이 여러분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사가 안 됩니다.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